인생의 3분의 1을 남을 위해 살고도 아직 부족하신가요? 내 몸 하나 누일 평온한 방 한 칸을 기어이 타인에게 내어주고 남은 30년의 세월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지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재혼을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수명과 전 재산 그리고 자식들과의 천륜을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다정한 말씨가 아니라 당신이 차고 있는 금고 열쇠를 보고 미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 5분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재혼을 추운 겨울밤 마주 잡은 따뜻한 손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꽁꽁 얼어붙은 몸에 남이 입던 젖은 옷을 겹쳐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축축한 습기가 살을 파고들며 당신의 체온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미 50년 넘게 각자의 땅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단단한 고목 두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는 깊고 줄기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두 나무를 한 뿌리로 합치겠다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억지로 붙여놓으면 결국 서로의 가지를 찌르고 상처를 내며 둘 다 말라 죽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혼인은 진흙과 같아서 서로를 주물러 모양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당신은 이미 불속을 통과해 단단하게 구워진 옹기입니다. 옹기 두 개를 억지로 하나로 합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느 한쪽이 박살나거나 둘 다 금이 가고 맙니다. 밥 먹는 습관, 잠자리 온도, 수십 년간 고집해 온 생활의 문법들. 이 사소한 조각들이 매일같이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노년의 사랑은 호르몬의 열정이 아니라 체력의 안배입니다. 나를 맞추기도 벅찬 나이에 남에게 나를 맞추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만의 질서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 내 몸에 익숙한 이불의 감촉,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내 집의 공기. 이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고결한 사치입니다. 그런데 왜 그 천국 같은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십니까? 타인의 숨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하고 내 방식대로 하던 설거지 하나에도 간섭을 받는 순간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이 안 맞고 습관이 다른 것은 차라리 가벼운 문제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당신이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는 찰나입니다. 당신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경제적인 권력을 잃었을 때 그 다정했던 손길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노년의 재혼이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대 밑을 노리는 그들의 검은 계산기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당신의 곁을 지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재혼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던가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성벽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제일이죠 라고 말하는 자식의 진심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그 잔인한 진술을 직시해야만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효도 잔혹사가 시작되는 그 끔찍한 첫 페이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듣지 않고 재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면 당신은 평생 키운 자식과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는 안식처이자 동시에 장차 물려받을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갑자기 낯선 이가 날아와 둥지를 틀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의 고집을 꺾을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당신의 안방을 차지하고 식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효심 대신 상실감과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평생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일군 터전이 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혼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벽입니다. 명절에 모여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는 사라지고 새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집니다. 자녀들은 점점 발길을 끊게 되고 당신은 어느덧 자식의 인생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은 당신만의 처절한 짝사랑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상속이 훼손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민낯입니다. 더 비참한 상황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새 배우자가 있으니 그쪽에서 돌보라고 등을 돌리고 새 배우자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진흙탕 싸움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짐짝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 물속에 재산이라는 기름이 섞이는 순간 천류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결국 당신의 재혼은 자식들에게는 배신이며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 없는 고립무원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꼴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불화는 차라리 마음의 상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냥꾼은 바로 당신 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정한 손길로 당신의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노후를 위해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자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것이 당신의 목숨줄을 죄는 올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소름 끼치는 수법, 과연 그들은 어떤 식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내는지 그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군 당신의 곳간이 단 하룻밤 사이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면 그 허망함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서점에 꽂힌 책 속에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현실의 노년 재혼은 사랑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계산이라는 차가운 쇳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마지막 갑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정한 웃음 뒤에 숨겨진 뱀 같은 탐욕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지 그 처절한 수탈의 과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젊은 날의 결혼은 맨손으로 시작해 함께 성을 쌓아가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이미 완성된 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침입자와의 동거가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새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 몸 하나면 충분합니다. 재산 같은 건 자식들에게 다 주셔도 상관없어요. 라며 천사 같은 얼굴로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말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마치고 안방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들의 언어는 서서히 독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처럼 살 건가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나요? 라며 당신의 불안을 교묘하게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공동 명의를 제안하거나 현금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집안 분위기를 지옥으로 만들며 당신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당신은 평생 모은 피 같은 자산을 조금씩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고간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밥이나 축내는 식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돈이 사라진 당신에게서 그들이 얻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의 풍경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서린 집과 땅은 법적 상속분이라는 명목하에 새 배우자에게 뭉텅이로 잘려나갑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도 잠시 낯선 타인과 내 부모의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개처럼 싸워야 합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이 추잡한 전쟁을 당신이 직접 초래한 것입니다. 재산이 흩어지면 가족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결국 당신의 재혼은 배우자에게는 횡재를, 자식들에게는 평생의 원망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비참한 배신감을 남기는 최악의 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아십니까? 그 찰나의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 인생의 모든 것을 도박판에 올린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입니다.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곁에 누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지독한 소외감입니다. 과연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자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혼자만의 품격 있는 삶, 그 반전의 지혜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파도를 피하려다 평생 일군 배를 침몰시키려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고독이 정말로 죽음보다 무서운 것입니까? 사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혼자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과 타인의 시선입니다. 재혼이라는 악수를 두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이 채워주는 온기는 남의 집 구들장 같아서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지만 스스로 길러낸 내면의 열기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영원한 난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헛된 기대를 버리고 고독이라는 이름의 가장 화려한 사치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것을 처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모르는 이들의 가벼운 입방아일 뿐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자유입니다. 평생을 부모로, 배우자로, 직업인으로 타인의 기대를 채우며 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뒷전이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눈을 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시간을 왜 다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누군가의 젖은 빨래를 거두는
수고로움에 던져 넣으려 하십니까?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단단하냐에서 결정됩니다. 재혼으로 외로움을 지우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구멍은 오직 나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과 형편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가 됩니다. 책 한 권에 몰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그 고요한 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아셔야 합니다. 지갑을 굳게 닫고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재혼할 정성과 재력이 있다면 그 에너지로 당신의 몸을 가꾸고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당당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홀로 있는 시간을 찬란하게 가꿀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그 기품 있는 고독에 이끌려 주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구걸하는 만남이 아니라 선택하는 만남,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관계망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홀로 붉게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엄한 노을을 왜 소란스러운 재혼의 소음으로 망치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타인의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자고 말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적막함이 두려우신가요? 그 적막함을 이기고 당신의 삶을 매일매일 축제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우아하게 장식할 진정한 자립의 비밀,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재혼을 택한다는 분들, 그건 자식의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살림을 차리는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그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립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갑을 스스로 지키고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삼박자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만 견고하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닌 지배력을 가지십시오. 재혼으로 자산이 불어날 거라는 기대는 도둑 맞을 돈을 미리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연금이라도 내 손 안에 쥐고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나누어 주지도 말고 새 배우자에게 맡기지도 마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고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소박한 경제력이 당신의 말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돈이 있는 곳에 대우가 따르는 법입니다. 당신의 곳간을 굳게 잠그는 행위는 인색함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또한 내 몸을 돌보는 일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공포가 당신을 재혼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재혼한 배우자의 간병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움직인 만보의 걸음과 당신이 챙겨 먹은 정갈한 식사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아프면 결국 외로운 법이고 오히려 서로의 병수발을 들다 원망만 쌓이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규칙적인 생활로 나를 단련하는 것, 그것이 어떤 배우자보다도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창조적 시간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젊은 날 먹고 살기 바빠 미뤄두었던 서책을 펼치고 서툰 솜씨라도 붓을 들어 보십시오. 혹은 흙을 만지며 생명의 경외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고여서 썩는 물과 같지만 무언가에 몰입하는 노년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열중할 때 당신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립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자식들에게는 안도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체온을 빌려 연명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삶을 사십시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넘어갈 때 우리는 그 고요한 아름다움에 숨을 죽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뒤엉켜 소란스럽게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홀로 빛나야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들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끼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노년이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낡은 닻을 내리고 이제는 당신이라는 배를 드넓은 평온의 바다로 항해시킬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축제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느끼고 내가 끓인 찻잔의 향기에 깊이 취할 수 있는 그 소박한 독립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는 의탁입니다. 내 외로움을 상대에게 맡기고 내 생계를 법적 테두리에 맡기며 내 죽음을 타인의 손길에 맡기려는 마음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족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거나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 안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가장 정직한 내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 이 시간이 쌓여갈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이 선물한 기쁨과 여유가 서리게 됩니다. 이제 재혼을 고민하던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으십시오. 배우자를 찾아 헤매던 눈길을 돌려 당신이 평생 소홀히 대했던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오직 너를 위해 살자라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100마디의 가짜 사랑 고백보다 힘이 셉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외로워서 매달리는 노인이 아니라 혼자서도 당당하고 향기로운 노인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노년의 인복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서 구질구질한 갈등과 계산으로 점철된 재혼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대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처럼 단정하고 고요하게 당신의 하루를 운영해 나가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니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부모가 되시고 자신에게는 참으로 근사한 인생이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주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산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이자 가장 강력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남의 손을 빌려 행복해지려
했던 미련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늘 저녁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대접해 보십시오. 혼자라는 사실이 슬픔이 아닌 자부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진짜 황금기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라는 단어를 결핍으로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글자는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완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재혼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이 삶에 덧칠해지는 것은 당신이라는 고유한 그림을 망치는 일입니다. 캠퍼스에 이미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 위에 누군가 억지로 풋질을 더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오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붓을 내려놓고 당신이 그려온 그 찬란한 노을빛을 감상하며 남겨진 여백의 미를 즐겨야 할 때입니다. 재혼을 하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생겨 건강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 미세한 스트레스가 당신의 혈관을 좁히고 마음의 근육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한 노년은 다릅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휴식을 언제든 허락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며 나를 가장 지극히 보살필 수 있는 간병인 또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자식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불효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가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식들의 본능적인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홀로 당당히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재혼이라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고요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가문의 중심을 잡는 성군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갑에 든 돈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남의 것이 되지만 내면에 쌓은 지혜와 평온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재혼 상대를 찾기 위해 쏟았던 그 귀한 시간과 열정을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쓰십시오. 못다 읽은 책을 읽고 못다 본 세상을 여행하며 못다 나눈 진심을 일기에 담아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나만이 관객인 무대 위에서 당신만의 춤을 추십시오. 그 춤 사이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걷겠습니까? 아니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더라도 당신의 발로 당당히 대지를 딛고 서겠습니까? 남의 집 불씨를 빌려 연명하는 삶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태양이 되어 빛나는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노을처럼 장엄합니다. 그 장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인생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그 마지막 한 문장을 향해 함께 가보시지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잔치 끝에 남는 것은 북적이는 손님들이 아니라 그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홀로 앉아 마시는 차가운 찻잔 속의 고요함입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왁자지껄한 뒤풀이를 기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 차려진 제상에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그 간절한 시선들을 거두어 오직 당신의 내면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릴 시간입니다. 인생의 8분 응선을 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우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성해 줄 마침표입니다.
그 마침표는 타인이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효도로 찍어주는 것도, 새 인연이 사랑으로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의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만하면 참으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확언할 때 비로소 찍히는 것입니다. 재혼이라는 쉼표를 찍어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문장이 길어질수록 비문이 생기고 당신의 삶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며 우주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기대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인품으로 세상을 밝히는 노년. 그런 어른이 한 명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향기로워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러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대하소설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지요. 그것은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더 채우려 하지 말고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재혼으로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릴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우주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느끼는 그 충만한 고독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온 영광의 훈장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일기장을 펼치고 딱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가장 깊은 재혼을 하였다.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다시 결합하십시오.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보살피는 그 약속이야말로 당신의 여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유일한 계약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우아한 홀로서기를 저 정약용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이제부터 비로소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홀로서기를 저 정약용이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